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한보정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미국에서 지금 이란을 때렸습니다. 이란의 핵시설 3개를 때려서 전부 다 성공적으로 작전이 끝났다. 성공적 작전. 예. 그리고 만약에 이란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추가적으로도 지금 이 공격을 하겠다. 이게 미국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그야말로 이제 이란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방향으로 결정적으로 돌게 된 것은 이제 미국의 이 외교 정책의 목표 중에 하나가 이 비확산입니다. 그러니까 핵무기가 지금 유엔에 의해서 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5개 상임이사국가 이외의 핵무기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 이게 이제 핵 비확산 체제거든요. NPT 체제라고 하는데 Non-Nuclear Proliferation Treaty라고 합니다. 예, 이 비확산 체제에 대한 도전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물론 인도나 파키스탄 이런 데가 이미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그리고 북한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건 논외로 하고, 그러나 추가적으로 지금 이제 제일 미국이 알레르기 반응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은요, 왜 그러냐? 지금 중동에서 이스라엘의 안보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면서 미국의 중동 국가의 전략적인 그런 이해관계에 가장 치명적인 도전을 하는 세력이 바로 이란이에요. 그래서 이 이란이 뭘 가지고 하느냐? 바로 핵을 가지고 깨겠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고, 평화적인 협상을 그동안에 2달 이상을 진행해 왔는데, 지금 이제 이란에서는요, 이거를 뭐라 그럴까요? 합의 내용, 그러니까 이란과 미국과 협상을 통해서 이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걸로 트럼프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란과 미국과의 이런 핵 협상 문제는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예. 오래전부터 계속해왔지만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란이 이행을 안 해요. 그래서 국제사회에서 제재까지 가했지만 끝까지 지금 추가하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이미 벌써 10여 년 전부터 김정은이 핵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유엔 제재 체제를 작동시키고 있지만은 핵무기가 계속 커져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스웨덴에 있는 싱크탱크에서 평가한 바에 의하면 금년 기준으로 한 50개 정도로 가지고 있고, 지금도 이제 한 50개 정도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할 수 있는 핵 물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까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일단 핵에 손을 대면요, 절대적으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게 이란의 예에서, 그리고 북한의 예에서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은요, 이미 미국의 비확산 정책이 저는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봐요. 왜? 벌써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란은 정말로 핵무기를 가지기 직전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직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조금만 시간을 주면, 이번에 손을 보지 않으면 바로 핵을 갖는 사실상의 이 핵무장 국가가 되는 거예요. 뉴클리어 파워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트럼프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중동전으로서의 이 확전 가능성이 있는 걸 미국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의 핵시설을 직접 겨냥해서 때린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때릴 수 있지만은요, 이 나탄도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 있는 3개의 핵시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요 3개의 시설 중에서 포르도는요, 완전히 그야말로 산에 밑에 한 8, 90km 밑에 8, 90m 밑에 완전히 거기에 이제 요새화된 핵시설에서 농축 우라늄을 생산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서는 이거를 때릴 미사일이 없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 한국의 경우에는요, 현무5가 있어요. 현무5. 이 현무5가 미국의 벙커버스터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콘크리트 관통력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지하 벙커버스터 못지않은 파괴력을 가진 지금 이 미사일을 갖고 있는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바로 북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산계에서 이거를 만들어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직접 참전하지 않고서는요. 왜냐하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GB57이라고 하는 핵탄두, 요 3만 파운드짜리인데 요거를 실어 날려가지고 때릴 수 있는 이런 전폭기를 갖고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습니다. B2 스텔스 폭격기. 이거 스텔스 폭격기 한 대가 북한의 예산 정도가 된다. 1조가 넘는다는 거예요. 1조가 넘는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장난이 아닌 거죠. 자, 그래서 GBU 이 폭탄도 지금 미국이 혼자 57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벙커버스터도,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도 미국이 혼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협조하지 않으면은 어떤 경우에도 참전하지 않으면은 이란의 핵시설을 완전히 파괴할 수 없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이 시점에서 미국이 바로 때리지 않을 수 확전 위험이 있지만 없느냐? 이거는 조금만 지나면, 이거 시간 문제. 왜냐하면 고농축 플루토늄 가지고 핵을 만드는 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 그 물질 양도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 가지고 핵을 만드는 것은 금방 만들 수 있어. 이제 첨단 기술 필요 없어요. 플루토늄은 첨단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리고 핵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고농축 우라늄은 조금만 가지고 빠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내, 지금 핵물질 다 축적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방 내 핵 무기를 이란이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마지노선의 인내의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때린 겁니다. 예. 2주간 기다릴 수도 없어. 2주간 기다리면 2주 사이에 만들 수도 있거든요. 막말로 얘기해서. 그런데 이제 이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오늘 우리 한국 시간으로 낮 11시 기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어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된 의미도 상당하다. 여기에서 뭐라고 하느냐? 전적으로 성공했다. 이런 군대는 전 세계에 없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을 때린 공격이 트럼프가 선택했잖아요. 트럼프의 이 전략적 선택이 최고의 역사적 평가를 받는 선택이었다. 이거를 스스로 지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를 어마어마한 외교의 치적으로 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군대는 역사상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축혀 세우는 겁니다. 왜? 지금 미국 내에서 또 국제사회에서 아니 트럼프가 대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개입주의를 하나 할래. 이제 미국 우선주의는 때리지 않고 해외 전쟁의 옛날처럼 국제 경찰 역할을 하지 않고 그야말로 미국 이익을 위해서만, 미국의 안보 이익, 미국 시민의 생명과 재산이 결정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을 때만 제한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미국의 이 위대하게 이 마가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때린 거예요. 정반대. 그만큼 이란의 핵 무장 국가로의 이 순간이 아주 근접해 있다는 신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때린 거예요. 직접. 그러다 보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마가,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요 지지하는 핵심 측근들마저도 지금 반발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유엔도 사무총장도 반발하고 있어요. 예. 유엔 사무총장이야 뭐 당연히 반발이라기보다도 비판하는 거죠. 왜? 이거는 그냥 레토릭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엔 사무총장은 제일 영향가가 없어요. 말에서 시작해서 말로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유엔에서는 누가 제일 영향가가 있느냐? 안전보장이사회, 여기가 제일 영향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보리에서의 결의안은요,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란의 이런 핵 포기를 압박을 제대로 하려면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가 결의안을 채택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그걸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될 걸 알고 트럼프가 무장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당연히 좋아하죠. 네타냐후 지금 국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아이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당신밖에 없어 믿을 사람은 우리 트럼프 대통령 정말 고마워요 이렇게 하고 있고 예 이렇게 하고 있죠. 당연히 저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그러고 이제 지금 유럽 그러니까 이제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EU가 이제 하나의 이 국제 정치 단위로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이런 지금 외부 장관들이 모여서 중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이것도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뚜르키에서 열리고 있는 이슬람 국가들의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고 나섰지만은 속수무책이다. 그럼 이제 이란은 지금 보복을 하겠다 해서 이란이 이미 벌써 이스라엘을 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도 지금 사상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란에 비하면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예, 한 100분의 1 정도 밖에는 피해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이번에 이란은 아주 어마어마한 피해를 물질적으로도 입었고 국제적인 위상 면에서도 입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보면 트럼프의 완벽한 승리로 저는 보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전문가들도 말이죠. 또 언론에서도 이거 김정은이 큰일 났네. 저도 김정은이 큰일 났다고 하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요. 좌파 전문가들은
무슨 소리야. 김정은이 하나도 안 놀래. 김정은이 웃고 있어. 딱 이렇게까지 실제로 김정은이 웃고 있어. 아무 놀라지 않아. 이거 좌파 전문가들이 대부분이 얘기하고 있고 또 우파 전문가들도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김정은이 지금 웃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상으로 좌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몇 가지 이란과 다른 면이 있어요. 우선 이 김정은이는 벌써 핵을 가지고 있잖아요. 아까 했잖아 50개. 이란은 안 가지고 있어. 야 미국 너 나로 핵 때려? 선제공 나를 해? 이런 식으로 강선하고 영변 이런 데 단지 한번 때리겠다 이 말이야? 웃기지 마. 그럼 나는 핵으로 너를 쏴버리겠어. 이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이 중동에 있는 미군 기지를 대상으로 때리려고 달려들듯이 지금 김정은이도 우선 서울에 있는 미군 기지, 그 다음에 일본에 있는 미군 기지 제일 가까운 거, 그 다음에 괌 기지, 요거 괌은요 중거리 미사일 갖고도 때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 본토로 날아갈 수 있는 ICBM, 요 장거리 그러니까 이 미사일 이것도 현재 전문가들의 평가에 의하면 10개 정도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미 본토도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핵까지 가지고 있어. 그리고 재래식 무기 이란하고 이스라엘과의 전선하고는 달라. 우리는 지금 이제 북한은 바로 지금 DMZ 인근에 북한의 장사정포 한 60-70%를 전진 배치하고 있어. 언제든지 한국과 주한 미군을 때릴 준비가 돼 있다 이겁니다. 자, 이래서 핵전과 재래전이 완전히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는 준비 태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는 트럼프가 막 못 때린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0년대 초 그러니까 이제 핵 무기 핵 개발 초기만 하더라도 빌 클린턴이 그 당시 때릴 나라가 그 당시 YS가 무슨 소리야 못 때려 하는 바람에 못 때렸다. 이거는 뭐 기정사실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때리지 마 하지 때리라고 하겠어요? 이재명이가 끝까지 반대하는데 트럼프가 때리겠느냐? 저는 다르다고 봅니다. 설령 이재명이가 반대해도 정말로 트럼프가 말이죠. 이 전쟁이라는 것이 꼭 합리적 선택에 의한 마지막 수단이 되지 않아요. 전쟁 행위 자체가 무모한 거잖아요. 국제법상으로 금지되어 있는 거예요. 유엔 헌장이 금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아니라는 거 봤어요? 항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요. 가장 합리적인 선택이 전쟁일 수도 있지만은 가장 비합리적인 선택이 전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전쟁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쟁법. 그 국제정치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전쟁법도 다 공부해요. 꼭 이 법대생들만 전쟁법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전쟁법이 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쟁법은 지켜지지가 지켜질 수가 없지. 전쟁법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다만 그저 지켜진다는 것은 포로 대우에 관한 법 요거는 나름대로 지켜지고 있어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전쟁법의 큰 틀은 안 지켜지고 있다. 이게 불행한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왜? 힘센 나라가 왕이니까. 힘센 나라가 왕이니까. 자, 그래서 김정은이는 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핵전을 불사하지 않으면 미국이 달려오지 못한다. 자, 그런데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북한은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딱 뭉쳐 있다. 더군다나 러시아하고는 지금 동맹조약을 갱신했잖아요. 언제든지 북한이 공격을 하면 러시아가 와서 딱 때려준다. 이거 같이.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 똑같아요. 러시아가 어려움을 처니까 북한이 지금 병력까지 지원해주고 있고 대가로 어마어마한 군사기술을 지원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는 안전해. 나 걱정 하나도 안 해.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상적으로 본다면 전쟁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현실적으로 전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만요. 지금 핵전 미국하고는 핵전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하고 핵전이 일어나지. 왜? 우리하고 핵전을 일으켜도 미국이 핵으로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김정은의 판단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한 우리 그 보수 그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시각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하고는요. 그냥 평면적으로는 비교가 가능하지만 절대로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북한이요. 마지막 축자사자식으로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가설적으로 때린다. 선제 타격한다. 그러면 핵무기로 공격한다? 핵무기 이론에 그런 게 없어요. 지금 미국하고 북한하고 핵무장력은 비교 안 되잖아요. 하늘과 땅 사이. 거기서 딱 때려버리면 핵무기를 쓰면은 김정은 북한 정권이
완전히 날아간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핵으로 반격을 못합니다. 핵으로 반격하려면요, 미국이 쏘았을 때 북한이 쏘고서 이겨야 돼. 그 정도로 핵무기 우위가 확보되지 않으면 핵전에서의 세컨드 스트라이크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김정은이는 부들부들 떨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참 이스라엘 편에 서서 이렇게 핵, 그러니까 B2를 동원해서 GPU 57을 떨어뜨리는 걸 보고 사실상 놀란 사람은요, 김정은이보다도 저는 이재명이가 더 놀랬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국제정신 함의를 생각한다면 이재명에 던져주는 메시지도 상당하다. 물론 이번 이스라엘 편에서 이란을 때리는 것이 뭐 이재명까지 뭐 계산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상적인 외교안보 정책 결정 과정에 보면 이 정도, 야, 이게 과연 우리 한국에 김정은에 주는 의미는 뭘까? 이거는 당연히 선택 고려 사안 중에 하나가 된다고 봅니다. 제 경험에 의하면. 당연히.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말이죠, 이란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핵을 지향하는, 핵국가가 되고자 하는 이런 모든 나라들, 특히 이게 제일 지금 센 게 김정은이잖아요. 김정은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한 거예요. 왜? 김정은이가 절대로 내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시그널이 여러 차례 왔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이 너 까불지 마. 알았지? 너고 말이지. 지금 내가 러브레터 보내고 있잖아. 너 나한테 답장도 안 하고 있지? 답장 똑바로 해. 알았어? 너 핵무기 포기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해? 때릴 거야? 알았어? 딱 그러고 지금 이제 이재명한테는 너 중국한테 쉐쉐했지? 앞으로도 그런 얘기 절대 하지 마. 그리고 뭐 전쟁 없는 평화를 원해? 야, 전쟁 없는 평화가 올 것 같아? 그런 짝사랑 하지 마. 엄중한 신앙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위성락 주제로 지금 NSC 점검회의를 열었다는 거 아니에요. NSC 점검회의를 열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일 출근하면은 이제 이재명이가 또 이제 어떤 지시를 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번 요 중동 위기 전쟁 상황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전략적 고려를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특히 이게 막 호르무즈 해협이 딱 묶여버리면 대한민국 경제 치명타. 왜냐면 우리 기름 다 그쪽에서 오잖아요. 예, 우리 기름 어마어마한, 우리는 기름 없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래서 이번 이 중동 이 사태의 중동 이스라엘이란 사태의 이 발전 추이를 우리가 굉장히 심층적으로 분석을 잘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래서요, 이게 이란 호메니한테만 주는 시그널이 아니라 김정은과 이재명에 주는 시그널도 굉장히 저는 크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전반적으로 종합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게 오늘 기사가 말이죠. 아마도 내일 여러분들 일어나시면 요 기사 어마어마할 텐데 이거 읽으시려고 불편하고 한데 제 방송 그저 한 20분, 한 30분 딱 보시면 한 칸에 쫙 일목요연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번 지금 이란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불법이다. 그래서 완전히 미국 시민과 미 기재에 대해서 보복을 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확실하게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말을 듣지 않으면 추가적으로 공격도 하겠어. 딱 이 최후 통첩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실질적으로 트럼프, 그 다음에 네타냐후, 그 다음에 이란 호메이니, 그 다음에 유엔 사무총장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직접 인용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자료화면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준비했어요. 왜냐하면 이거 뭐 복잡해요. 그림 하나씩 보시면 아주 빠릅니다. 자, 이게 이제 B2 스텔스 이제 폭격기에 지금 여기 탄두가 딱 2개만 실게 돼 있어요. 2개. 이게 3만 파운드짜리입니다. 예. 그리고 이 B2 폭격기가 그야말로 북한 1년 예산을 넘어갈 정도의 폭격기가 되는 겁니다. 요게 GBU-57, 지하 벙커버스터고, 이게 이제 정면에서 본, B2, 스텔스 폭격기인데, 이게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고 있는 이유가 이게 스텔스 폭격기예요. 레이더에 잡히지가 않아. 이거는요,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불이 나고 있는 상황. 예, 이거 이란이 때린 미사일이 폭파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호메이니, 그 다음에 트럼프 뭐 모르시는 분 없지만 요거는요, 참 미국 대통령 참 좋은 게, 예, 오늘 또 말이죠. 이렇게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일어나고, 예, 어제 어제 밤에 트럼프가 또 이란 때리겠다 해서 때렸지 않습니까? 이란을 때렸는데
바로 그 다음날 뉴저지에 가서, 워싱턴도 아니에요. 뉴저지의 배드민스터라고 하는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백악관으로 돌아가서 백악관의 이스트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지금 발표를 한 겁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멋이에요. 그만큼 힘센, 야,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뭐 골프 치러 갔다. 아이고, 그러면 뒤집어지죠. 예, 이게 미국입니다. 요 분은 이제 네타냐후 뭐 다 아시는 분이고, 자, 이거는요, 제가 CNN 방송을 제가 이제 이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지금 보여드리는 건데, 우리 이제 언론에 나온 것만 보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도 잘 몰라요. 이렇게 이 전체적인 중동, 요 일대 사진을 보면은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포르도가 이란의 북쪽 맨 위에 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시설입니다. 여기서는요,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요. 고농축 우라늄, 예, 핵폭탄. 여기서 그 물질을 만들고, 나탄스, 이게 가장 오래된 최대 핵시설 단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파한은요, 원심 분리기를 생산하는 시설이에요. 예, 핵시설. 요 세 개가 3대 핵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우측에 US Strikes on Iranian Nuclear Facility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 3개 시설을 US Strikes, 때렸다 이겁니다. 때렸다. 그리고 이란 바로 옆에 아프간, 그 다음에 파키스탄 이렇게 있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중간에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이스라엘이 여기 이란이 있고, 쿠웨이트가 있고, 사우디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터키가 있고. 그래서 이 터키에서 지금 이스라엘 지금 아랍 기구들이 회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영국, 독일, 프랑스 제일 센 나라들 EU에서 지금 이 중재 협상을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이거 딱 이 지도가 제일 중요한 지도 같아요. 그래서 CNN에서 이걸 가지고 지금 하루 종일 요것만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제 방송 20분짜리 보시면 딱 끝납니다. 예.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번에 제일 트럼프가 관심을 갖던 아까 말씀드린 요거 포르도 요 기지가 되는 겁니다. 핵시설 기지 포르도. 예. 이게 이제 포르도 핵시설 기지. 이게 그러니까 지하 벙커 한 80m, 90m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때릴 수 있는 무기는 GB-57 지하 벙커 버스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 이제 이란은 이거 뭐 가만히 안 두겠어. 지금 이제 미군 기지 이거 싹 다 때리겠어. 그리고 이제 호르무즈 해협 여기 우측에 있죠. 여기에 기뢰를 묻어버리겠어. 자,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 이제 미군 기지가 이렇게 많아요. 야, 이게 이란이고, 미군 기지가 뭐 이 널려 있잖아요. 이거 전부 타겟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그 포르도,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이스파한.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 B2, 그 다음에 GBU. 이게 이제 B2 스텔스 폭격기가 앞에서 딱 사진 지금 얼마나 이 가오리 같이 생겼잖아요. 검은 가오리라고 합니다. 닉네임. 자, 그리고 이게 오늘 리스트룸. 백악관의 이제 오벌 오피스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는데 예외적으로 이스트룸, 동쪽에 있는 요 방에서 이 상황실, 여기에서도 기자회견하는데 여기는 특별한 이 정치적, 외교적, 그리고 역사적 상징성을 가질 때 요 이스트룸에서 브리핑을 하는데 오늘은 이스트룸에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그 정도로 트럼프가 이란 핵시설 3개를 갖다가 GBU-57 투하시킨 거, 폭파시킨 거, 이게 그만큼 역사적 중대한 결단이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동쪽 상황실에서 얘기를 한 것이고 발표를. 맨 왼쪽이 벤스 부통령, 그다음에 트럼프 바로 뒤에 있는 사람이 루비오, 좀 순하게 생겼죠. 루비오 국무장관. 그리고 그 옆에 이 눈 쫙 짜려보고 있는 무섭게 생겼죠. 조금. 예, 좀 숨깔 좀 있게 생겼잖아요. 이 사람이 국방장관이 되는 겁니다. 국방장관. 예. 자, 국방장관. 예. 그래서 요 이스룸에서 기자회견을 한 것 자체가 그만큼 오늘 지금 이란을 때린 이 결정은 역사적 결정이었다. 결정적 결정이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예, 이스룸 상황실. 이게 이제 맨 오른쪽이 루비오. 예, 이게 이제 벤스 부통령. 이분이 이제 댄 케인. 예, 합참 의장이 되겠고요. 맨 왼쪽이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수지 와일즈 비서실장. 예. 여기 있잖아요. 루비오. 그다음에 이게 트럼프 대통령. 예.
그냥 미국이 멋지죠. 이제 사진을 찍는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요 분이 이제 댄 케인 합참 의장. 아주 뭐 젊고 아주 그 똘똘하게 생겼죠. 예. 자, 요 분이 렛클리프 CIA 부장입니다. CIA 부장 렛클리프. 이 왼쪽이 국방장관. 예. 자, 이게 이제 이란 국영방송에서 우리 공격받은 거 맞아? 미국 가만히 안 두겠어? 보복하겠어? 어디로? 미군 기지. 이게 쫙 나와 있잖아요. 이란, 뭐, 사우디 이런 미군 기지들. 여기가 이제 호르무즈 해요. 요거 싹 다 때려버리겠다는 겁니다. 예. 자, 이게 아까 말씀드린 포르도 기지입니다. 포르도 기지. 이게 이제 이란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 미사일 떨어지는 거. 이분이 이제 호메이니. 예. 요거는 이란이 쏜 미사일로 이스라엘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거. 요게 이제 그 스위스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재회담. 예. 이거는 이스파한 핵시설. 자, 이 정도로 하면요. 여러분들 이제, 이게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주먹을 딱 쥐고 기자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백악관에 와가지고. 예. 멋지죠? 멋지죠? 예. 이게 미국 대통령 할만해요. 뭐, 미국 대통령 진짜 할만하죠. 예. 그야말로 전 세계를, 이렇게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이런 전쟁도 불사하는, 그야말로 역설적인 거죠. 평화와 안정과 그리고 미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미국의 이 결단력,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러니, 뭐 핵무기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중국과 러시아 있다고? 이거, 트럼프, 아니, 지금 뭐 이란한테는 뭐 중국하고 러시아가 없습니까? 이게 좌파들이, 지금 평가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게 저의 판단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거. 왜냐하면 오늘 밤에, 지금 오늘 우리 한국 시간에는 오전이죠. 지금 백악관 긴급 성명에서 발표한 이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내용, 이거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은 조금 가더라도 한 10분 정도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트럼프의 연설 내용. 한마디로 이번 미국의 정밀 공습은 눈부신 군사적 성공이었다. 이란의 핵 중등력이 완전히 전적으로 파괴됐다. 그리고 조금 전 미국이 이란 정권의 새 핵심 핵시설 포르도, 나탄즈, 이스파한에 대해 대규모 정밀 타격을 단행했다. 우리의 목표는 이란의 핵 농축 능력을 파괴하고 세계 최고의 테러 지원국이 제기하는 핵 위협을 중단시키는 것이다. 북한도 핵 테러 지원국이잖아요. 오늘 밤이라는 핵시설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파괴됐다. 그런데 이란에서는 절대로 파괴되지 않았다. 사전에 농축 우라늄을 다른 데로 대피시켰다. 그리고 방사능 위험도 전혀 없다. 이거를 정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란에 대해서 중동의 불량배는 이제 평화를 선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의 공격은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쉬워질 것이다. 이 상황은 계속될 수 없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오늘 밤의 목표는 가장 어렵고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것이었지만 많은 목표들이 아직 남아있다. 평화가 신속히 찾아오지 않는다면 나머지 목표들을 정밀하고 빠르고 능숙하게 타격할 것이다. 그중 대부분은 몇 분 안에 제거될 수 있다. 그리고 40년간 미국의 죽음을, 이스라엘의 죽음을 외쳐왔다. 급조 폭탄으로 우리 국민의 팔과 다리를 날렸고 우리는 1000명 이상을 잃었다. 수십만 명이 그들의 증오로 인해 희생됐다. 그리고 그들 장군 카셈 솔레이마니에 의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 솔레이마니가 이란 혁명사령군 최고 지도자죠. 이 사람 사살했잖아요. 예, 그래서 트럼프 1기 때 무인기 공격을 일기 때 그러니까 이제 무인기 공격을 승인해서 암살했던 이란 군부의 최고 실세입니다. 그러면서요, 트럼프는요, 그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그 어떤 팀보다도 잘 협력을 했다. 그 어떤 팀? 역대 대통령 누구보다도 이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협력 관계가 좋았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고, 이 작전은 수십 년간 세계가 본 적 없는 종류의 작전이다. 오늘 밤 그 장대한 기계를 몰았던 위대한 미국 애국자들, 미군 모두에게 축하를 전한다. 그리고요, 오늘 밤 우리가 해낸 것을 해낼 수 있는 군대는 세계에 없다. 심지어 가까운 수준조차 없다. 방금 전 일어난 일을 할 수 있었던 군대는 역사상 존재하기 없다. 내일 아침 8시 댄 케인 합참의장과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것이다. 신을 사랑하고 우리의 위대한 군대를 사랑한다. 그들을 지켜주실 신이 중동을 축복하길, 이스라엘을 축복하길, 그리고 미국을 축복하길 바란다. 예. 그리고 오늘 이스트룸, 여기서는요, 그 빈 라덴,
빈라덴 살해했을 때 그 살해 사실을 공표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적 상징성을 가진 곳을 브리핑룸으로 좀 잡았다. 이것도 굉장한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의 이런 그 이란 직접 공격과 관련해서 마가, 그러니까 트럼프의 최측근들이죠. 최측근들이 일제히 반발하고 났습니다. 아이, 왜 공격하냐? 안 한다고 그랬는데. 자, 그래서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 있죠. 일기 때. 스티브 배넌도요, 본인의 팟캐스트에서 미국 국민 대다수는 이 모든 일에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이죠. 폭스뉴스 진행자, 유명한 사람이죠. 이런 정당성이 없다. 이란의 핵 개발에 근접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도 부족하다. 그래서 이번 이 확전을 반대하고 났습니다. 자, 그리고요, 마조리 테일러 그린 하원 의원도 이건 우리의 싸움이 아니다. 평화가 답이다. 반발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찰리 커크, 보수 진영의 대표적인 인플루언서죠. 찰리 커크 터닝포인트 USA 대표는요, 트럼프가 인류의 이익을 위해 행동했고 소파에 앉아 비판하는 대신에 우리의 최고 사령관을 믿어달라. 예. 그러면서 이번 대응으로 몇 명의 미국인이 표적이 될 수 있겠냐? 미 공군기지가 이란의 잠재적인 표적이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상황이 악화될 것이다. 이런 이 경고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 전반적으로요. 지금 이 마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의 최측근 그룹들도 지금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스트룸에서 이 상황실에서 오늘 성명을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것은 이번 공습이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고 중동 핵 위협을 제거한 결정적인 군사 행동이자 본인의 임기 내 역사적 전환점임을 전 세계에 강조하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CNN 같은 경우는요, 트럼프가 이스트룸을 선택한 것은 이번 작전이 향후 더 심대해질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예,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 이란의 관영 언론들은요, 농축을 아니면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리고 방사능 누출도 없었고 이제 미국 시민과 군기지는 합법적 표적이 될 것이다. 예, 이렇게 밝히고, 그러니까 자기네가 공격하는 것은 자유적 조치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고 미국이 이란을 때린 것은 불법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제사회 여론의 지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계산된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메이니는 지금 암살 공표에 떨고 있는데 후계자 3명을 이미 다 정해놓고 있다. 예. 그리고 네타냐후는요, 지금 이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연설을 했어요, 오늘. 자, 그래서 이번 미국의 공격은 역사를 바꿀 대담한 결정이었다. 역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위험한 정권과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무기를 받기 위해 행동했다고 기록될 것이다. 중동이 기로에 선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중동과 그 너머를 번영과 평화의 미래로 이끄는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었다. 자, 그러면서요, 나와 이스라엘 국민이 감사드린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트럼프 충성해야죠. 그리고 유엔 사무총장은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린 지역에서의 위험한 확전이며 국제평화 안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다. 미국이 이란에 대해 무력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 분쟁이 급속히 통제 불능 상태로 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는 민간인은 물론 해당 지역과 나아가 전 세계에 재앙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회원국들이 긴장을 완화하고 유엔 헌장과 기타 국제법 규범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달라. 그리고 지금과 같이 위험천만한 시기에는 혼돈의 약소안을 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군사적 해결책은 없으며 앞으로 나갈 유일한 길은 외교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얘기. 자, 이 정도로 해서 말이죠. 이 정도로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이 용산에서는요,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제 방송 이 하나로요, 지금 현 중동전 충분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사태의 진전 동향은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